네, 안녕하세요. 스피치 0.034 토킹의 김소희입니다. 오늘 1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자, 1강은 혼잣말 3종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혼잣말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나와 내 자신이 나누는 대화, 내 자신과 나누는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잣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인강을 촬영하러 오면서도 저도 저 자신과 여러 가지 혼잣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떨 때 혼잣말을 많이 하시나요? 아마 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긴장이 많이 되는 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속상한 그런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뭔가 생각의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내 생각과 감정을 잘 위로하고 정리하는 혼잣말이 사실은 대화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혼잣말을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혼잣말을 하는 방식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혼잣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혼잣말 3종 세트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먼저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었던 혼잣말이 있어서 이것을 좀 우리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강사 생활을 쭉 하다가 출산과 육아로 잠깐 쉬었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말을 하는 것이 업인데 말을 잘 안 하고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인터뷰를 보러 갔었습니다. 인터뷰를 보러 갔었는데 그 인터뷰 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되게 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CS 강사 또는 사내 강사 또 뭐 법정 의무교육 강사, 스피치 강사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스피치 강사들은 보통 아나운서 출신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내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저의 경력을 비꼬시면서 어떻게 아나운서 경력도 없으시면서 스피치 강의를 하실 생각을 하시죠? 그게 무슨 배짱인가요? 라는 질문을 인터뷰 중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순간 얼음이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되게 부끄럽고 또 사회에 이제 쉬었다가 공백 기간이 있었다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좀 자신감이 낮아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그 말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 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좀 못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뷰를 나름 마치고 돌아오면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큰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제가 딱 봤는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름 정장을 차려입고 멋있게 나왔는데 좀 전에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간 오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에 나는 강의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기본기와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니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했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누가 나를 감히 무시할 수 없도록 내가 스스로 나를 실력을 더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 혼잣말을 했어요. 네, 김소희, 쫄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멋있게 만들어 줄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쪽 눈에 눈물이 찍 났었던 그런 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혼잣말로 사실 제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또 지금 이렇게 인강 강사나 또 스피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는 이 혼잣말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나의 어떤 목표를 지배할 만큼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혼잣말 하시면은 나의 남은 일상이 훨씬 더 승승장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예능 프로 많이 보시죠? 예, 미우새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좀 나오셨었는데 김현주 씨가 아주 예쁜 여배우시죠? 이 김현주 씨가 자기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저는 혼잣말 되게 잘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로 어떨 때 혼잣말을 하냐면은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나 아니면 연애하는 상황이나
뭐 약간 그 공백기, 본의 아닌 공백기가 있을 때 뭔가 자신에게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혼잣말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이제 많이 와 닿으면서 특히 이분이 그 다이어트를 할 때도 저는 다이어트 할 때도 특히 혼잣말을 많이 하는데 혼잣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2인칭으로 좀 바꿔서 야, 뭐 김현주 너 이번 달에 뭐 5kg 뺄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에게 대묻고 대답하고 이런 혼잣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장에서 긴장이 될 때도 김현주 너 지금 긴장되지만 집중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늘 내가 아니까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혼잣말을 많이 하면 살도 빠지고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열쇠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혼잣말을 많이 하실까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 강좌를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또는 오늘 남은 하루의 스케줄을 어떻게 보낼까? 뭐 등등 여러 가지 혼잣말, 또 혼자만의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혼잣말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크게 혼잣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혼잣말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부정적인 혼잣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로 두 가지 중에 어떤 혼잣말을 많이 하시나요? 긍정적인 혼잣말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혼잣말은 뭔가 그 상황을 과장되게 만들죠. 오늘 망했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실은 망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망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을 하는 혼잣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면은 그것은 안타깝게도 그 말하는 대로의 현실이 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미래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어떤 쪽에 혼잣말을 많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혼잣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혼잣말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긍정적인 혼잣말에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쪽을 좀 많이 활용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 확신형입니다. 제가 오늘 인강 오기 전에도 이 자기 확신형의 혼잣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저도 긴장이 되고 좀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 컨디션도 괜찮고 또 아침에 그 몸이 가벼워서 오늘 굉장히 인강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감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혼잣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준비하거나 중요한 그런 순간에 이런 자기 확신형의 혼잣말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머리가 상쾌하다. 그래서 오늘 시험 결과가 좋을 것 같다. 고득점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형의 그 혼잣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동작 지시형입니다. 이것은 뭔가 뭐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주로 많이 하는 혼잣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많이 풀어요. 그래서 목을 많이 풀 때도 입 모양을 최대한 크게 구강 구조를 연습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동작에 관한 지시를 하는 그런 혼잣말이죠. 뭐 예를 들어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공을 던지자. 뭐 이런 것들도 동작 지시형 혼잣말일 수도 있고요. 또 피아노 어떤 대회를 앞둔 그런 연주자라면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굉장히 뭐 어떤 음률에 맞게 내가 그 건반을 하나하나 음표를 보면서 잘 치자. 뭐 이런 것들이 동작 지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 뭐 다른 쪽에 예를 들어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이렇게 그 상대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자세를 좀 더 낮추자. 그리고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자.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동작 지시하는 혼잣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지시할 때의 혼잣말은요, 조금 세부적인 면을 기억할 수 있도록 키워드 위주로 짧게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분발, 격려형입니다. 우리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이팅, 좋아, 오늘 감 좋아, 잘 되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화이팅 좋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뭔가 힘을 내야 될 때, 에너지를 많이 내야 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확신형이나 또는 동작 지시형, 그리고 분발, 격려형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좋습니다.
마구마구 긍정적인 혼잣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혼잣말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요,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혼잣말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 부정적인 혼잣말의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는 미래 걱정형입니다. 이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불안한 미래를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면접을 보는 상황이라든가 뭔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번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혼잣말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혼잣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 비난형입니다. 참 자기를 사실은 가장 존중하고 좀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보까지 또 실수를 했구나.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의 또 혼잣말을 하게 돼서 자기를 비난하게 됩니다. 사실 그 실수한 그 행동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집중해서 다르게 바꾸면 되는데 그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부정적인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과장형입니다. 과장형은 실제 일어난 거에서 플러스 알파 엄청 확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 끝장이야. 이젠 기회가 없겠지? 나는 이제 뭐래도 안 될 거야. 이런 정말 최악의 이런 과장형의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좀 어떤 말을 좀 많이 하는구나라고 고민을 해보시고 주로 이런 것들 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혼잣말을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혼잣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생각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 그만, 또는 말로 생각 그만, 그만, 그만이란 말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잠깐 이렇게 흔드신다라든가 아니면 약간 빨간 신호등에서 빨간 색깔을 딱 떠올리시든가라고 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확 덮쳤을 때 떨고 내쉬는 거예요. 멈춰.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멈추시고 또는 뭐 고개를 바닥으로 이렇게 숙이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뇌를 한번 흔들어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말과 생각을 바꾸면 나머지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선될 수 있는 점에 초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시험에 망쳤어요? 망칠 수 있죠. 그런데 왜 망쳤는지, 예를 들어 준비가 덜 되었는지, 아니면 공부 방법이 좀 효과적이지 못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못한 거에 대한 생각을 집중을 해서 조금 더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의 어떤 부정적인 말을 좀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생각을 즉시 중단을 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거울을 많이 보죠. 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기 체면과 자기 암시죠. 이런 어떤 자기 신념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굉장히 큰 중요한 발표나 강의를 앞두고 긴장되잖아요. 네, 어떻게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화장실로 막 달려가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 암시를 합니다. 김소희, 오늘 강의 잘할 수 있어. 오늘 다 내 스타일대로 다 오늘 해버리겠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제가 말을 하고 제 표정을 보면서 그 에너지를 제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제가 저한테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할게요. 고통이 되는 말을 조금 연습을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문제 생길 수 있죠. 우리 모든 일상의 연속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어떻게 좀 힘이 되는 말로 바꿔볼까요? 뭐 문제가 없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바꿔보시는 연습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를 기회가 생겼다. 뭔가 저희도 이제 제가 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대표로 있지만
뭔가 학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게 뭔가 위기를 뭔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이왕이면 기회라는 말을 많이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고통이 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아마 뭔가 원치 않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이거 해야 돼 라는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거를 조금 힘이 되는 말로 바꿔보자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시작을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건 할 수 있어,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은 내 잘못이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실수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힘이 되는 말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사실요, 이거 내 책임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기 내서 사실 인정하는 것도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내가 못난 사람이 이라는 어떤 그런 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정하는 순간 그것도 용기 있고 멋있는 나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그래,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과 다시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입니다. 이건 사실 뭐 내 욕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은 속상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좀 힘이 되는 말로 바꿔보자면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라고 해서 김미경 강사님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강연 중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모든 실패는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멋있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배움이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저도 사실 부모고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내가 마음먹은 데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정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투쟁이다. 뭐 가끔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쟁이죠. 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 투쟁입니다.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한 경쟁의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힘이 되는 말로 바꾸면은 아까 뭐 문제를 기회로 바꿨던 것처럼 투쟁을 인생이 모험이다. 그래 한번 가보자.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제 걱정하는 그런 상황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뭔가 도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뭔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단어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과연 혼잣말을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어떤 게 좋나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효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혼잣말을 하게 되면은 집중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한 집중력의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한 자신감과 플러스 알파로 자존감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나는 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뭔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내 생각과 마음을 조금 계속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동작을 지시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긴장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될 동작에 대해서 아까 동작 지시형 그런 거 배우셨죠? 그런 것처럼 뭔가 동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혼잣말은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혼잣말 3종 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 나는 주로 어떤 혼잣말을 많이 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그래, 그러면 내가 좋은 혼잣말을 또는 긍정적인 혼잣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1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